안녕하십니까. 보험자료 최덕사입니다. 자, 미리 보는 26년 1200% FP 1200% 룰이 바꿀 본게임. 자, 돈의 유인은 약화되고 진짜 경쟁이 시작된다 편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1200%가 FP 1600%가 시행이 되더라도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영향이 그렇게 없다면 보험사 당국이 이렇게 이걸 추진했겠습니까? 그리고 영향이 없다면 그 전에 엄청나게 조직을 불리자고 어디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동원해서 그때까지 조직을 최대한 늘리고 그 다음에 수성 전략을 가겠다 이렇게 한 지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판을 바꾸겠다. 왜냐하면 1200% 규제를 FP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액 스카우트랄지 이게 이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속 조직 입장에서는 조직 방어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전속 조직 그 신인들은 또 1200%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신인들의 충분한 육성비를 이렇게 주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크게 보면 일반적으로 큰 돈을 줘서 리크루팅을 하지 않는 것들은 영향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1200% 안 넘게 주고 넘으면 2000대 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2년 후에 리크루팅비를 주겠다, 스카우트비를 주겠다 하면 어쨌든 유인력이 약해지는 거죠. 안 먹히는 거죠. 이거를 다 주거나 짧은 시일 내에 보상을 받아야지. 왜냐하면 대부분 과거에 유지수를 놓고 오거나 또 일부는 선지급일치 갖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 또 주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돈이 이렇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딴 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돈을 조금 더 주면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지만 당장에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설득력 있지 않아 보이는 게 영업 현장의 의견입니다. 이제는 이제 그렇다면 이게 규제를 받지 않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이제 신인 육성이 있죠. 근데 신인 육성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건 보험사의 이야기지. 신인 육성하려면 신인 교육 관리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신인은 어디서 데리고 오냐는 거죠. 대부분 지혜들은 기존 보험사에서 경력자를 데리고 온 거죠. 교육할 필요가 없고 빨리 영업에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카우트비를 많이 주고 데려와도 실력이 검증돼 있으니까 이게 위험하지가 않는데, 신인들은 일단 육성 과정이 있어야지 또 육성한다 얘가 잘할지 잘 모르지. 그 다음 육성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신인 교육 과정을 아마 진행할 수 있는 지혜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본사에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 조직에 와서 또 진행해야 되는데, 열악한 지사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신인교육을 진행해낼 강사진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또 운영 교육 장소도 아마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걸 한 명 놓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인들도 그거는 이제 일부 이미 신인 육성 시스템과 역량이 있는 곳에서 가능한 이야기로 또 보여집니다. 또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해서는 내년 6월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을, 특히 인카 같은 경우에는 25,000 목표를 내년 6월까지 두고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방어, 키핑에 집중하겠다 하고, 또 모지에는 상당 금액을 외부 투자를 받아서 그때까지 풀로 매진을 하겠다고 그런 과정이고, 반대편에 또 이게 황당한 이야기는 돈을 안 주니까 좋겠다. 우리는 그런 데들의 조직을 뺏기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 편한 세상이 많다. 이제 우리가 조직을 방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 뺏기는 조직. 그거 크게 보면 이제 전속 조직이고, 일부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자기들은 공격적으로 돈을 주서 가면서까지 조직을 뺏을 필요 없는데 뺏기는 그런 회사들의 반감의 표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형 지혜를 지향하는 중대형 지혜들의 어떤 불만은, 이제까지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리쿠성을 싹 해놓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중소형이랄지 대형제들도 자기가 커가려면 돈을 써서 자기도 이제 돈도 있고, 이제 쟤들도 자원이 많이 축적돼 있잖아요. 그래서 리크루팅 하려는데 이걸 막는다. 막는다. 뭐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불만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카우트비라는 것은 이제 본점에 의한 FP에 대한 주는 돈에 대한 규제입니다. 규제이고, 그리고 뭐 초고액 또는 실적이 엄청 높은 사람들 제외하고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스카우트비는 120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사에서 주는 스카우트비들은, 지사장들의 스카우트비는 지사장 개인이 많이 줍니다. 물론 본사의 지사 적립금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지사 개인이 주는 돈들은 어떻게 통제 관리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영제의 본점에 주는 스카우트비라는 규제일 뿐이고, 지사장들에서 개인적으로 주는 스카우트비는 그거는 규제 대상이 아닌 게 아니고 규제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거기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가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돈에 의해서 사람을 뽑아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는데, 이후에는 돈의 유인력은 약해집니다. 돈을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옮기는 사람도 이제 돈을 많이 받아서 옮기는 건데, 이제 돈보다는 이제 돈의 유인을 당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적어지고, 옮기는 사유들은 이제 돈 이외의 어떤 사람 충돌의 문제랄지, 교육 시스템이랄지, 영업 지원 시스템이랄지, 뭐 이런 걸 보고 옮길 사람들이 더 주력을 이루지 않겠냐.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약간 그 유지수를 못 받는 어떤 문제랄지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정도의 수수료로 그 스카우트비로 아마 이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 유인은 악화되고 FP들이 그 일하고 하는 데 있어서 비금전적인 어떤 경쟁력을 지혜에서 갖추느냐 마느냐가 가장 FP의 이동 전직에 또는 스카우트 경쟁력에 초점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